뉴저지주 산불방화 용의자로 10대 소년이 체포됐습니다. 산불은 자연보호구역에서 피운 모닥불의 불씨가 제대로 꺼지지 않아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 속국이 한국에서 수배 중이던 한국인 남성을 캘리포니아주에서 체포했습니다. 리얼아이디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주민 절반 가까이가 아직도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해양경비대가 중남미 해상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를 적발하고 시가 2억 달러가 넘는 코카인을 압수했습니다. LA 국제공항과 메트로 지하철을 연결하는 환승센터가 6월부터 공식 오픈됩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첫 소식입니다. 한미 간 통상협의가 미국 재무부에서 개최됐습니다. 상호 관세, 특히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 면제가 한국 협상팀의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현재 최상무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공동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미리 물어본 결과 오늘 협의는 양측의 관심사와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 측은 예고대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 특히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무역대표부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참여했는데 회의가 70분으로 짧았고 당초 거론되던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방문도 없었습니다. 오늘 노르웨이 총리와의 회담 등 일정이 많아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2+2 협의 이후 안 장관은 무역대표부 대표와 별도 논의를 추가로 진행했습니다. 오후에 노르웨이 총리와의 환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상황을 설명하라라고 요청하자 한 발언인데 그 대목 잠시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We may be moving faster than I thought, and we will be talking technical terms as early as next week as we reach an agreement on understanding as soon as next week. 베센트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 제가 협상팀 실무자들에게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술적 조건들에 대한 논의를 다음 주에 한다는 건 고위 당국자가 아니고 실무자들이 하는 기본 절차 등에 대한 논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논의가 빠르다는 언급 자체도 그건 미국의 판단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종합하면은요, 현재 미국 내에서도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언론의 질문도 집중되고 있는데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논의가 순조롭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막 시작된 브리핑을 끝까지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제가 미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오늘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게 실무자들의 설명입니다. 앞서 안덕근 장관도 방위비는 별도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를 포괄한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라 다음번 회의 때는 거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음 주 한미 간 통합 국방 협의가 펜타곤에서 별도로 열리는데 이 회의는 본래 북한의 비핵화와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지만 이때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뉴저지주 대형 산불이 사흘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맨하튼 면적을 넘는 산림을 태운 이번 화재 방화범으로 10대 소년이 체포됐습니다. 오션 카운티 검찰은 19살 조셉 클링을 가중 방화 혐의 등으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링은 자연보호구역인 포크드 리버 마운틴 윌더니스 지역에서 목재 팔레트를 태운 뒤 불씨를 제대로 끄지 않아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GPS 분석과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클링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현재 오션 카운티 교도소에 구금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we did arrest a 19-year-old young man from Waretown. His name is Joseph Kling. We believe he is the person responsible for starting this fire, and we intend to prosecute him to the fullest extent of the law. Publicly, that we were able to place him at the scene
and we have some witness statements that corroborate that. 한편 오늘 오전 기준 산불은 15,000에이커 이상으로 번졌으며 뉴저지 산림청은 진화율은 현재 약 5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한 날씨와 인화성이 강한 식생 때문에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수배 중인 한국인을 체포했습니다. 아이스 산하 이민 단속국 LA 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한국에서 중범죄 혐의로 수배 중이던 39살의 백승훈 씨가 체포됐습니다. 백 씨는 향정신성 약물 관련 가중처벌 혐의로 한국 정부에 의해 수배된 인물로 현재 미국 내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백 씨를 체포한 뒤 이민자 추방 절차에 착수했으며 관련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한 본국 송환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이스는 지난 22일 포모나의 한 홈디포 매장 앞에서 체포 작전을 벌여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일용직 10여 명을 추가로 체포했으며 이 중 일부는 아동학대와 흉기, 폭행, 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지역 이민자 인권단체들은 단속 방식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캘리포니아 주민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아직도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분석에 따르면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5월 7일로 임박했지만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45%는 아직도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미 전역 30개 이상 주에서도 리얼 아이디 발급률이 7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 아이디가 없으면 일반 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며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 군인 신분증, 트러스티드 트래블러 카드 등이 있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교통안전청 TSA는 리얼 아이디 없이 공항을 찾는 승객은 탑승 지연과 추가 검색, 심지어 보안 검색 때 진입 거부까지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공항 이용객의 5명 중 1명은 여전히 부적절한 신분증을 들고 공항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의 경우 5월 7일 이후 국내선 비행기 이용 계획이 있다면 지금 운전면허증 리얼 아이디 오른쪽에 황금 곰과 흰색 별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유효한 여권을 반드시 준비하거나 즉시 DMB를 통해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얼 아이디 시행일이 임박한 가운데 뉴저지 주도 긴급 발급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뉴저지 차량국은 생명과 관련된 긴급 상황에서 항공편 이용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리얼 아이디를 신속 발급해주는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항공편 이용일이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환자 위독, 가족 장례, 응급수술 등 생사에 직결된 사유에 한해 제공됩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긴급 발급 수수료 $80가 부과됩니다. 또 신청 시에는 항공권과 의료 기록, 가족 관련 증빙 서류 등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차량국은 이 같은 긴급 발급 절차는 오는 5월 7일 리얼 아이디 전면 시행 이후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들에게는 계속 제공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중남미 해상에서 대규모 마약 밀수를 적발하고 시가 $2억 넘는 코카인을 샌디에고 항구에 옮겨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마약은 총 8.6톤, 약 19,000파운드 규모로 시가로는 $2억 1,400만, 한화로 약 3천억 원에 이릅니다. 해안경비대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중남미와 멕시코 해상에서 마약을 운반하던 선박 6척을 차단해 이 같은 양의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My own family has been impacted by this. We lost my nephew who was 21 years old to a drug overdose. So when we go down and effect an interdiction, it means a lot to me. It means that the cocaine that you see behind you is not going up some kid's nose in Indiana.
해안경비대는 이번 작전이 국제 마약 조직의 유통 경로를 차단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강조했습니다. LA 국제공항과 메트로 지하철을 연결하는 대규모 환승센터가 오는 6월 6일 공식 개통합니다. LA 메트로는 웨스트체스터 지역 에비에이션 블러버드와 96가 교차로에 위치한 LAX 메트로 환승센터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승센터는 K라인과 C라인이 지나는 핵심 거점으로 향후 LAX 무인 경전철 피플 무버와도 연결될 예정입니다. 또한 버스 정류장과 자전거 공유 시설, 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 시설도 함께 갖춰집니다. 한편 피플 무버는 현재 건설 중으로 2026년 초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월드컵과 2028년 올림픽 등 대형 국제 행사를 앞두고 교통 혼잡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델타 항공에서 승객들이 서로 내리겠다며 경쟁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부활절 다음 날 21일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시애틀로 향하던 델타 항공편에서 항공기 중량 문제로 승무원이 승객들에게 자발적으로 하차할 승객 2명을 찾으면서 보상으로 각 $3,000를 제시했습니다. 탑승을 마친 승객 중 한 명은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고 이후 또 다른 한 명에게도 $2,000의 항공 크레딧과 $1,000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항공편에서 탑승 전에도 장비 변경으로 인해 좌석수가 줄면서 22명의 승객이 먼저 내렸고 이들에게는 각각 $1,700가 지급됐습니다. 결국 델타 항공은 하루 동안 이 한편의 비행기 운항을 위해 총 $43,000에 가까운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한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마이애미 데이드 셔리프국은 오늘 오후 1시쯤 버들로드 인근의 한 중고차 딜러샵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마이애미 데이드 스와팀과 특수대응팀이 출동해 현장을 수색했고 총상을 입은 3명을 발견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며 이 가운데 한 명이 총격을 가한 용의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When our deputies responded to the scene, they encountered 3 individuals that were in fact shot and injured. Those individuals were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Preliminary investigation has revealed that it appears that one of those people that was transported is in fact the shooter. 이번 사건으로 사우스웨스트 70가에서 75가 사이, 40가에서 48가 사이가 전면 통제됐으며 당국은 혹시 모를 추가 피해자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주민들에게 해당 지역 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NBA 스타 길버트 아레나스의 아들이자 USC 최고 농구 유망주로 꼽히는 알리자 아레나스가 LA에서 사이버 트럭을 몰다 나무와 충돌하는 사고로 중태에 빠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새벽 5시쯤 샌퍼난도 밸리의 코빈 애비뉴 7900 블럭에서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길가의 나무와 소화전에 정면 충돌해 차량에 불이 붙었고 알리자 아레나스는 연기를 많이 흡입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18살인 알리자 아레나스는 사고 직후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과속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사고가 난 사이버 트럭은 심하게 파손됐으며 차량 등록 명의는 아버지이자 전 NBA 스타 길버트 아레나스로 확인됐습니다. 알리자 아레나스는 미국 고교 농구 최고의 유망주 중 한 명으로 맥도날드 올 아메리카에 선정된 바 있으며 USC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가 개설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유튜브는 이를 기념해 지난 20년간 플랫폼을 빛낸 99개 인기 채널이 등장하는 특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BTS, 블랙핑크 로제의 뮤직비디오, 그리고 아기 상어로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사로잡은 핑크퐁 채널까지 등장해 한국 컨텐츠의 세계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유튜브는 또 AI 기능을 활용한 맞춤형 뮤직 스테이션, 음성 댓글 기능, 최대 4배속 재생 기능 등 새로운 기술 업데이트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현재 유튜브에는 하루 평균 2천만 개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으며 누적 게시 영상은 200억 개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기업 가치를 약 785조 원으로 추산하며 올해는 디즈니를 제치고 전 세계 미디어 기업 중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논란을 빚어온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가 실제로 한국 내 이용자의 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넘어간 정보를 즉각 파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가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업체 4곳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기업 3곳, 미국 기업 1곳으로 이 중엔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의 형제 회사인 볼케이노도 포함됐습니다. 출시 직후인 1월부터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한 2월까지 국내에서 딥시크를 이용한 약 5만 명의 개인정보가 이전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용자의 기기, 네트워크 정보는 물론 대화창에 입력하는 내용도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용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보호법 상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외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처리 방침 등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보통 이용자가 채팅창에 입력하는 질문까지 AI 학습에 활용합니다. 이를 이용자가 거부할 수 있게 한 게 옵트아웃 기능인데 딥시크는 이 기능도 없었습니다. 이에 개보인은 옵트아웃 기능을 마련하고 보안이나 서비스 개선 목적 외에 대화창 내용까지 외부 클라우드로 넘기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관련 정보를 파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크게 논란이 됐던 키 입력 패턴 정보는 딥시크 측이 실제로 수집하지 않았다고 개보위에 해명했습니다. 개보위는 해외 기업의 생성형 AI 서비스가 확산하는 만큼 정보 보호 상황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 서비스는 본사나 클라우드가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 정부가 시스템을 직접 점검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차선책으로 국내 대리인 지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통한 점검 역시 해외 IT 기업들이 선의에 기대야 한다는 한계가 지적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뉴욕 증시가 미중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에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3대 지수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지수가 1.2% 올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 2.7% 올랐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관세율 인하를 시사하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고요. 또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한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도 힘을 보탰습니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들으신 것처럼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AI 전용 칩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 주식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브로드컴이 6% 넘게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3.6% 상승했습니다. 또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도 각각 3.4%, 3.2% 오르는 등 대형 기술주 전반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관세발 경기 둔화 우려가 약화되면서 국제유가는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일 대비 0.8% 상승한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4월 중순 이후 빠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완화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관세 협상 등에서 가시적인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 잘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끊기 위한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단계별 중단 로드맵은 2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In 2 weeks, our Energy Commissioner, Dan Jorgensen, will present a roadmap with concrete measures to phase out all imports of Russian fossil fuels.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앞으로는 에너지 수요를 적대국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에너지 정상회의에서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에너지 로드맵에 대해 예고했는데요. 여기에는 러시아와의 신규 계약 체결 금지 등 다양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전만 해도 유럽연합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45%에 달했지만 현재는 18% 수준으로 낮아졌고 석탄 수입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가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행 가스 공급을 급감시키자 유럽연합은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었는데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위기 극복에 미국과 노르웨이, 일본,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서 미국산 LNG 수입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3일 유튜브 20주년을 맞아 가장 중요한 순간들 18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 콘텐츠인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어린이 동요 영상 아기 상어가 포함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012년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조회수 10억을 돌파했다고 소개했고요. 아기 상어는 2015년 서울의 콘텐츠 제작사 스마트 스터디가 핑크퐁 브랜드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이 조용히 세계 정복을 시작했다고 평가했는데요. 아기 상어는 현재까지도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상 1위로 158억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지 일가 르파리지앵이 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소믈리에를 몽마르트 인근 식당에 투입해 실태를 파악했는데요. 애초 주문한 와인보다 값싼 와인이 제공됐고요. 이 같은 사기는 종업원이 병을 보여주지 않고 바에서 잔만 가져오는 사이에 이뤄졌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걸 악용해 남은 와인을 모아 할인 시간에 팔기도 했는데요. 프랑스법상 이런 행위는 최대 30만 유로의 벌금과 최대 2년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르파리지앵은 와인을 잔으로 주문할 경우 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거나 병째로 주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폭스뉴스 앵커 출신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의 브리핑룸 인근 대기실을 TV 출연용 분장실로 개조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 등 현지 언론은 해당 공간에 메이크업 조명과 대형 거울들이 설치됐고 수천 달러의 개조 비용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국방부는 가짜 뉴스라며 해당 공간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천 달러가 들지도 않았다고 반박했고요. 국방부 대변인은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브리핑실 업그레이드는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는 세대도 다르고 신념과 생각도 다르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곳 미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한인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서로를 아끼는 따뜻한 공동체. MJ보험은 한인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한인 사회와 함께하는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또 다른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인선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라면서 특정 후보를 국민의힘 지도부에 말한 겁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2022년 홍준표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대구 수성을 지역구는 공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7명이 보궐선거에 나섰습니다. 당시 한 여론조사에서는 김재원, 이인선, 유영아 예비후보 순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경선 없이 이인선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아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는 MBC에 공천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홍준표가 밀어낸 이인선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앞선 총선 때 국민의힘 후보였던 이인선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온 홍 전 시장에게 밀려 낙선한 걸 언급한 걸로 보입니다. 이 인사는 또 검찰 출신인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이 재차 이인선을 한번 시켜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MBC는 녹음된 대화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의원이 선거운동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대구 경북 경선지원본부 총괄본부장에 이어 대구 경제발전 추진단장을 맡았습니다. 이 인사는 나중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으로부터 이인선 주라고 한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주라고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통화 녹음에도 등장합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윤상현 의원은 MBC에 윤 전 대통령과 이인선 후보 공천 관련 대화를 한 적 없다면서 모든 공천을 기준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고 외부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인선 의원도 윤 전 대통령 부부나 윤상현 의원 등 당 관계자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또 경쟁자였던 김재원, 유영아 후보는 대구시장 선거에도 출마해 배제됐다면서 힘들게 지역을 일궈 혼자 힘으로 공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위가 취업을 한 게 생활비를 보내던 문 전 대통령에게도 금전적 이익이란 거란 논리였는데 문 전 대통령은 검찰권이 얼마나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정자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는 지난 2018년 8월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인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됐습니다. 취업한 이후 급여로 1억 5천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 등 약 2억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뒤 문 전 대통령 당시 사위였던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한 것을 두고 대가성을 의심해왔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지 3년 5개월 만에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시 임직원 채용 계획이 없던 타이 이스타젯이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한 것은 부당한 특혜라고 봤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이 프로필 주면서 실질적으로 지시한 건 맞나요? 맞습니다. 서 씨가 취업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에게 해왔던 금전적인 지원을 중단하며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으니 서 씨가 받은 금액만큼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였던 이 전 의원은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검찰은 서 씨와 딸 다예 씨에 대해 뇌물수수 공범으로 보면서도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이라며 기소권을 절제해 행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와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 수사를 해온 전주지검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에 나와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는데 연설 내내 야당의 항의가 쏟아졌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심한 듯 해야 할 일과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라고 일침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한덕수는 대권 노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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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본청에 들어서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은 대통령 노름에 빠졌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총리가 입을 떼기도 전에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아랑곳 않고 입을 뗀 한 총리는 재해 재난 대응과 통상, 민생 안정 등을 위한 12조 2천억 원대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의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입니다. 한 총리의 시정연설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박수를 보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침묵으로 항의를 표시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는 뜻밖의 우원식 국회의장의 입을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권한대행께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나와 항의하고 고성이 잇따랐지만 우 의장은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발상이라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대정부 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대선 출마설을 부인하지 않는 한 총리를 향해 파면된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정을 처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 의장 측은 관례대로 한 총리 측에 수차례 사전 환담을 요청했지만 총리 측에서 국정현안 장관회의를 이유로 최종 거절을 통보했다면서 공개석상에서 작심 발언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9.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대낮에 대전 도심 한복판에서 난폭 운전을 하던 오토바이와 경찰의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졌는데요. 잡고 보니 놀랍게도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로 불법 유턴해 중앙선 침범, 그러더니 보행자 신호에 거침없이 횡단보도를 가로지르기까지 합니다. 이를 본 순찰차가 추격을 시작하는데 이 오토바이 번호판마저 없습니다. 경찰의 정차 명령도 가뿐히 무시하고 역주행을 하면서 골목길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등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경찰 시속 130km 이상으로 달려 결국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는 데 성공합니다. 체포된 운전자는 앳된 얼굴의 10대 청소년이었는데요. 보험도 가입돼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친구에게 빌려 타고 다녔습니다. 결국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난폭 운전으로 체포했고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젯밤 늦게 들어온 여성 3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글쓴이는 자신을 무인카페 업주라고 밝히면서 밤 12시가 다 된 시각에 CCTV를 보니 밤늦게 테이블이 안 치워져서 난리였다라며 당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컵이며 과자 봉지 등 각종 쓰레기가 널려 있는 모습이죠. 사장은 당장이라도 매장 청소를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다는데요. 그런데 이때 여성 손님 3명이 매장으로 들어왔고요. 엉망이 된 테이블 사진을 한 장 찍더니 세 사람이 뚝딱뚝딱 순식간에 힘을 모아 청소를 하더랍니다. 사장님, 저희가 여기 청소했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 잘하다 가요 라고 적은 쪽지까지 남기고 갔다는데요. 앞서 얼마 전엔 서울의 한 무인 매장에서 아빠와 아들로 추정되는 손님 2명이 매장 곳곳에 쓰레기를 정리하고 떠나 누리꾼들의 찬사가 이어지기도 했죠. 글과 사진을 공개한 업주는 무인 카페를 하면 인류애를 상실했다가 또다시 올라오고 그런 것 같다는 소감을 전했는데요. 누리꾼들 역시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며 마음씨 고운 손님들을 칭찬했습니다. 네, 미국의 상공을 운항 중이던 여객기 안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일부 승객들이 팔을 뻗어 손을 천장에 대고 있던 건데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여객기 천장 패널이 벌어져 있고요. 승객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팔을 위로 향한 채 손으로 패널을 받치고 있습니다.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았다지만 벌을 서는 것도 아니고 불편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만 같죠. 지난 14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시카고로 가던 델타항공 보잉 1717 여객기인데요.
운항 중 실내 천장 패널이 갑자기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의 도움 이후 항공사 측은 임시 방편으로 테이프를 사용해 패널을 고정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여객기는 회항해야 했고요. 일부 승객들은 난기류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보라며 안전 문제에 대한 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아기 고양이와 함께 지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남성. 도움을 준 걸 알기라도 하듯 어미는 얌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죠. 말레이시아의 한 거리인데요. 고양이 한 마리가 하수구 주변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서성이자 주변을 지나던 남성이 고양이의 이상 행동을 알아차렸고요. 하수구 안에 있던 아기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결국 비좁은 하수구 안까지 직접 들어가 고양이를 무사히 밖으로 꺼내주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새끼를 구하려는 어미 고양이의 간절한 마음이 남성에게 전해진 것 같다. 분명 고양이도 고마운 마음이었을 것이라며 훈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4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